서당계 얼마야 지금? 재테크를 잘해야 돼. 재테크. 처음 살 때부터 제대로 된 상가를 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유원의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예. 오늘 뭐 좀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뭐야? 옛날 감성. 뭐야, 나 소장님 또 결혼한 줄 알았잖아. 청첩장. 왜?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결혼했던 이야. 청첩장. 그때는 꼭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어. 야, 이거 진짜 원앙이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는 꼭 원앙이 등장해야 돼. 옛날 감성 어떻게 했어요? 요즘 Y2K 이런 감성 엄청 유행인데. 가수? Y2K랑 가수 있었는데? 정말. Y2K 가 Y2K 뭐지?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야. 요즘 한창 20년대, 2000년대 감성. 나는 2002년 월드컵이 요즘 그런 게 생각나지만. 유행이에요? 네. 자, 20년 얘기했으니까 네. 네. 강남 아파트 지금하고 그때 얼마 비해서? 차이가 났을까요? 뭐 100배? 150배? 100배? 어. 100배는 40년 전. 아. 1970년대 비교해보면 100배까지는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고 어. 2000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네. 보면 419%. 819%? 내외보다 조금 더 올랐죠.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때 집을 사야 돼. 같이 가자. 가자. 자, 첫 번째 사연은 봄이 왔구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저는 종암동에 노후 자본 목적으로 2층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끌어모아 타이밍 좋게 샀어요. 1층은 제가 거주하고 지하엔 월세 100, 2층은 전세 2억에 임대 중입니다. 은행 빚이 약 1억 정도 있고요. 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건축 비용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상가 주택형과 원룸 중 어떤 걸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셨지? 그러니까 제대로 했네요. 저 머리가 단독주택, 있으신 분이시죠. 단독주택 잘 산 것 같고요. 그쵸. 특히 서울에서는 땅이 네. 부족하잖아요. 단독주택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내가 사서 있는 집에 땅에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가능은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될 네. 리가 있나. 정확한 주소라도 줬으면 내가 사실 좀 검색을 해가지고 사전 네. 조사를 좀 했을 텐데 네. 주소를 안 주셔가지고 대신 평수는 줘서 한 79평 정도 79평. 네. 79평이면 좀 넓은 편이죠? 요 정도면 예쁘네. 예뻐요? 건축하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그쵸. 건폐율. 오, 안 해? 네. 아이, 이게 서당계 아. 얼마야 지금?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건폐율이라고 하면 이제 평면 개념. 내 땅에 어느 정도 네.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100평에 음. 건폐율이 60%면 60평만 지을 수 쓸 수가 있고. 있고 40평은 여유? 그냥 비워둬야 돼. 네. 왜? 다 채우면 우리나라 도시 미건이나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규정이죠? 그렇지. 음. 지역마다 다르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다른데. 단독주택이란 거를 봐서 아마 서울에서 이종일반 주거지역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종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네. 용적률이 서울은 한 200%, 서울 200%. 외 지역들은 250%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자, 용적률은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많이 짓느냐.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79평에 200%, 158평? 아까 1층의 면적을 60%만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47평 정도 되겠다. 그렇죠. 자, 1층이 47평, 네. 2층이 47평, 3층이 47평. 네. 158평까지 하니까 4층은 다 못 짓겠다. 한 47평짜리,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어떤 거를 지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셔. 어느 형으로 지을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주변 상권을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상가가 많으면 상가 쪽으로 짓고 원룸이 많으면 원룸 쪽으로 짓고 약간 그 분위기 그렇죠. 대세에 주변. 좀 따라가야 되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내 네. 주변이 다 다가구야. 상가주택이 없어. 네. 상가주택이 뭐냐면 1층이나 2층이 상가고 위에는 이제 원룸, 원룸. 뭐 다가구 이런 게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걸 소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없다. 얘기지. 상권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네. 상가주택을 지으면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네, 어떻게 그래서 이 계산할까요? 사람이 네. 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네, 저도 그 정도 7, 알고 800 정도 있어요. 나오는데 네. 158평이면 얼마 정도 나오냐? 12억 6천. 근데 12억 6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값. 그렇죠. 종암동이 이게 주소마다 다른데 네. 내 생각에는 평당 3, 4천? 계산하기 편하게 3천만 원. 네. 뭐 23억 얼마? 아, 땅값이 그러면 건축비를 더해야지. 12억을 더하면 거의 35억에서 40억 정도 되겠네. 내가 팔려고 하면 이제 이 정도 40억 정도 가치가 이야.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수익률도 나와줘야 나중에 팔 때 유리한 거예요. 그 얘기 하셨었어.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서울에 지금 이런 건물들 수익률이 한 3%밖에 안 나오거든요. 40억에 3% 나오려면 월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월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봐야지. 어렵다. 먼저 원룸 다가구를 지었을 때 네. 생각을 해보면 1층 필로티하고 2, 3, 4층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보면 원룸 건물이 한 4개? 최소 4개, 4개에서 한 5개 정도. 5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5개 정도? 네. 5개 집어넣어볼까? 네. 5개면 15개 들어가잖아요. 네. 계산하기 계산하면 편하게 50만 원. 50만 원 받아도 750만 원. 그렇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 받아야 900만 원. 근데 위치가 좋으면 수익률이 좀 낮아도 땅이 좋으면 또 이게 팔릴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주소는 안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주택을 산다라고 짓는다고 네. 생각을 해보면 1층에 이제 상가 2개 정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2층, 3층에 이제 원룸 집어넣으면 2층, 3층에 또 10개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50만 원 하면 500만 원. 네. 1층에 보통 요 정도면 한 15평 정도 네. 상가 집어넣을 거니까 150만 원 정도 받으면 음. 150, 150, 300. 300. 그럼 800. 200 받으면 900. 그러니까 뭐 비슷하네. 원룸 지으나 그러네요. 상가주택 지으나. 어떻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룸 지으면 상가주택보다 조금 더 나오긴 해요. 더 나오는 대신에 관리 포인트가 들어가죠. 수익률은 원룸이 조금 유리하지만 상가주택은 관리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게 이분이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 사실 뭐좀 좀 주소 좀 줘요. 공시 가격도 확인하고 이렇게 할 그렇지. 수가 있는데 그냥 보편 타당한 수준에서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한다 먹은 젤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현재 자가주택 외에 모아둔 현금이 약 6억 정도 있어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10에서 15억 정도의 건물로 생각하고 있고 공실이 발생하면 급여로 메울 생각까지도 해서 강남, 성수, 합정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가 투자를 위해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오늘 단독주택 상가 쪽으로 자꾸 가네. 근데 현금 6억이면 좀 많긴 하다. 역시 그쵸. 재테크를 잘해야 돼, 재테크.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달라. 아파트하고 달라? 접근 방법이 틀려요.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좋아질 때쯤 들어갔다가 좀 과열이다 싶으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네.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상가는 좀 어려워요. 약간 그래서- 논리적인 계산이 들어가는데 네. 저는 상가 투자하시는다는 분들을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적이 뭐야? 왜 상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한테 부합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한 분인데 네. 부부가 대기업 다녀요. 30대야.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집이 없대요. 어때? 네. 집도 근데- 없는데 네. 상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뭐 3억인가 가지고. 이유가 뭘지?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하지. 뭔가 보편타당하지 않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이 우선이지 30대가. 음. 상가 사서 뭐 하시려고요? 물어보니까 월세 들어오면 좋잖아요. 돈을 현금으로 뭔가 받고 싶으셨구나. 받고 싶은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기업 부부 연봉 받으면 억대 연봉 되잖아요. 그렇죠. 3억 투자한다면 대출 끼면 6억짜리 6억 정도면 뭐 수익률 3%, 4% 잡아도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데 대기업 부부 연봉 받는 분이 200만 원 월세 받아서 살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까가 그치. 첫 번째 고민이고 그죠. 대출이자가 더 나올 것 대출이자도 같은데? 나오지. 대출이자도 나오고 또 문제는 임대소득 넘어가게 되면 연봉 받는 거에 종합소득세 합산해가지고 세금 내면 인생이 왔는구만.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은 우선이고요. 상가는 언제 필요하냐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 그대로 메워야 되는 그런 보조 역할인 거지. 그렇죠. 이게 당장 메인이- 필요도 없는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필요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따져봐야지. 그러면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이며 내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는 자본이득, 시세 차익이고 상가는 월세, 임대 수익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자, 임대 수익을 받으려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 월세만 네. 잘 받으면 되니까 무조건 강남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분자가 월세, 임대료, 분모가 투자비, 네. 매매 가격인데 강남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이게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계속 올리지 않는 한은 수익률이 잘 안 나와. 근데 월세보다 땅값 오르는 거, 건물이라든지 상가 가격이 오르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강남은 수익률이 1층 상가 기준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네. 강남에서 벗어날수록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가면 수익률이 올라가죠. 네. 수도권으로 가면 4%, 5%, 지방으로 가면 6%, 7%까지 나오고. 합정 이런 데를 보신다고 하니까 이분은 좋은 데를 보잖아.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라. 이분이 투자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굳이 합정이나 홍대, 성수, 가지 강남만 마라. 너무 거짓하지 마라. 월세를 많이 받으려면 상권 분석을 해야지. 자,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목적형 상권이냐 충동형 상권이냐를 먼저 보지. 목적형이란 건 어떤 목적성을 진짜 가지고 네.
찾아가는 상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리점, 철물점이나 그렇죠. 가발, 피자 딜리버리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는 상권은 아주 좋은 상권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없지만 가격이 또 낮겠지. 네. 충동형 상권은 어렵다. 길 가다가 커피 먹다가 뭐 편의점도 있어서 화장품 가게도 있고 뭐 올리브영 있고 북적북적 되는데 네. 올리브영도 있고 가격이 비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권 특성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상가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택가, 동네 상권이잖아요. 동네 상권을 볼 때는 네 가지를 봐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 아까 목적형, 충동형 받고 그 상권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 봐야 될 거는 배우 수요. 주변에 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살고 있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기준이지. 500세대가 있으면 편의점 한 개는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최대 몇 미터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그건 한 100m 정도는 봐야죠. 100m? 100m에서 200m 정도를 봐야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300세대 정도만 해도 오피스텔이 더 소비 단가가 높아요. 1인 2인 가구니까 아무래도 네. 좀 소비 네. 단가가 높죠. 빌라 같은 경우는 400세대 기준에서 주변에 소비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지. 그렇지, 당연하죠. 자, 주변에 배우 세대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동선. 동선까지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봐야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이거 정류장이나 큰 상가 있잖아요. 네. 큰 상권이 형성된 뭐 상업 지역들. 그걸 사러 별다방에 가거나. 있는 약간 메인 거리. 그렇지.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사러 가기 위한 라인에 네. 상가가 있다면 동선에 해당이 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흐르는 자리. 흐르는 자리? 지나는가. 그런 데 있잖아요. 지하철역이 요 앞인데 출근 시간이에요. 네. 거기는 출근 퇴근 시간만 사람이 많아. 그럼 막 정신없이 막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 딴데 옆에 못 가. 못 사.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지. 빨리 그렇지.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소비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흐르는 자리도 굉장히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상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처음 살 때부터 제대로 된 상가를 사라. 그리고 신도시 같은데 신축 분양 상가를 살 때는 특히 더 조심해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상가 너무 어렵다. 준비하기 어려운데 준비 잘해요. 나 모르겠어.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매우 꼼꼼하게. 궁금하면 여기 직접 와서 물어봐. 제가 유퀴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김혜정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 젊음은 참 아름다운 것이야. 근데 그들이 그 아름다운 걸 잘 모른디야. 그래서 젊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월급 꼬박꼬박 잘 모아서 재테크 열심히 해라. 이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 오늘 클로징에. 재테크 고민의 머니와 함께. 부동산 고민이 뭐니와 함께. 자,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고민이 머니. 머니.